국회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코너죠. 국회 카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텐데요. 나라 예산을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챙겨주는 의원님입니다. 예산 엄마 한병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엄마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 예. 거쳐간 엄마들 많습니다. 그런가요? 디지털 자산 엄마, AI 엄마, 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AI 엄마는 누구였나요? 서영교 의원님. 그 디지털 자산 엄마는 민병덕 의원님. 아 진짜요? 예, 예산 엄마. 우리 예산 한병도 엄마. 의원님.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예. 예산 엄마? 예.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제일 부자 엄마입니다. 예, 돈을 편성하는 엄마입니다. 네. 예, 우리 또 한병도 의원님께서 최근에 뭐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지금 예결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되신 지가 아마 한 달이 안 됐다고는 하는데 이 예결위원장 어떤 자리인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소개도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지도.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애결위는 이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이나 부처에서 저를 이제 만나려고 면담 요청이 많습니다. 예. 그 면담 때문에 아주 바쁘고 특히 되자마자 예.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정말 예. 한 며칠간 저희 회관에서 잤습니다. 집에를 못 가고. 다 심사를 하셔야 되죠. 네,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예. 집에를 못 가고 그 정도로 바삐 아이고. 보내는데 예.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좀 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처음 들어서고 예.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거의 100여만 명이 육박한다고 그러는. 그렇죠.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계엄 때문에 소비 승리가 극도로 예.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정부를 그 인수인계 받으니 예. 정말 민생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렵고. 이재명 정부가 급히 이거 안 되겠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일종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급박하니까. 예. 예. 그리고 조금 살아난 게 다행히 다 아시다시피 한 3년 5개월 만에 예. 주가가 3,000선을 돌파를 하고 유지되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와, 주식 시장이 화랑입니다 지금. 지금 예. 화랑이고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고. 예. 그래서 민생 쿠폰을 다시금 투여를 하면은 예. 아마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또 돌아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순환으로.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부도 만나야 될 거고 또 여당 야당 의견도 다 듣고 또 각각 의원님들의 또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시네. 부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와, 이거 조율하려면은 진짜 머리도 아프시고 이거 시간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미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여러 주의 주장들이 다 두른데 예산 관련된 건 예를 들어 지방 정부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중앙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고 지방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럼 시장 군수님들은 특히 지방은 이 국가 재정에 투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편성을 해오는데 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럼 부처와 또 상의하고 그렇죠. 또 심사하는 과정에 서로 주의 주장이 다투기도 하고 이런 현장에 다 있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면서 최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도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되자마자 예. 그런 소리 잘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예산 독재.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예산 독재 그리고 한병도 독재한다. 라고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럼요 소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한병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막 그 저를 호되게 뭐라고 했는데 이 이제 좀 그때 안타까웠던 건 이분들이 그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민생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한다면 진지하게 임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은 좀 긴급함이 요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면 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야당은 아직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다. 그냥 무조건 발목 잡기가 그 전략인 것 같아요. 현재는. 현재까지는. 아니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삼선 의원 네. 하셨고 또 정무수석도 네. 지내셨고요. 네. 이제 예결위원장까지 요직들을 또 많이 맡으셨는데 이 해보시니까 좀 어떤 일이 제일 좀 어렵습니까?
근데 직을 맡으면요, 직을 맡은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때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무수석. 내가 부족하면은 예. 대통령이 누가 되잖아요. 그럼 중압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제가 야당 수석을 했습니다. 아, 여당 수석. 여당의 수석. 여당의 이제 운영 수석을 했는데 그 수석이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상은 어쩔 때 짜증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또 부담 있었던 게 총선 때는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제가 전략기획 위원장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 잘못 같아요. 왠지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전화도 많이 와. 야 전략 좀 똑바로 세워야지. 막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저한테 화살이 오고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애결위원장이라는 건 특히 지금 이번 애결위원장이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비정상화돼 있었고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예산을 적기에 내년에는 투입을 해서 이재명 철학이 구현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게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참 각각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편 우리 위원장님께 요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씨가 이제 재구속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강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의료진들은 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3특검이 들어가면 특검 수사를 다 받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왜 야당 탄압하냐지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정말 답답한 게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게 뭘 없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전날까지 평온한 대한민국이 총칼을 든 군경이 국회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그것도 밤에 그럼요. 한밤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에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증인이 전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계엄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치 탄압이다? 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동의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계엄을 보면서 전두환 때 그걸 확실히 단죄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그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경호처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합법적으로 발부된 거 막았잖아요. 그 막았습니다. 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법적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는데 그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아직도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계엄을 통해서 그래도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뭐 K컬처, K문화 그리고 뭐 국방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윤석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국격을 혁격히 추락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방금 말한 그 잘못을 본인들이 뉘우치지 못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보세요. 저 충격받았던 게 재구속 떨어진 날 대통령이 왼쪽 호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 정말 그 자리는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서 와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 한 명도 네.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잡는다는 거는 뭐 사실은 당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 실제 국민의힘 네. 지금 뭐 윤석열 씨는 이제 구속됐으니까 뭐 예. 재판 받으면 될 일이고 예. 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화 가능성이 좀 있어야 예. 국회 안에서도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 야당 역할하고 또 야당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전당대회도 정상적으로 할지도 모르겠고 예. 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당대표가 뽑히든 별로 이렇게 당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게 국민적 시각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자각하지를 못하니까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국회가 참 앞으로도 더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을 것 같다는 게 좀 우려가 되는데 네. 그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잘 될까요?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도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내란 세력과의 확실한 단죄가 있을 때 예. 국민들이 진짜 단죄 하나라고 눈길을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죄를 하기는 때로는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과를 그만하자는 쪽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게 현재도 주류를 예, 형성을 주류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당으로서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 음.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전당대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후보도 바꿔버리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현재 국민의힘은요. 예산을 할 때도 보면 느끼는 게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어요. 전략도 없고 그냥 어. 발목 잡기이고 자기들 내부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아. 그러면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국힘은 빨리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어떻게 보면 당내에 내홍이 많다 보니까 네. 내부 혼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해결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때리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좀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해결책 같은데 그 비판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무가내. 무조건 아. 공격을 하니까 아하. 국민적 동의가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 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면 빨리 과거와 단절하라라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이 조언이 얼마만큼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예, 네. 한번 저희가 조언도 해봤고 네.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요, 우리 김상욱 의원, 네. 김상욱 의원이 전북 익산에서 이재명 후보 네. 지지 연설을 했는데 김상욱 의원 말로는 한병도 의원님하고 좀 친분이 있었다고 오 친하죠. 하는데 아주 친합니다. 아주 예. 가까우세요? 예, 그럼요. 뭐 어떻게 계기가 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같이 행안위를 했는데요. 행완이를 네. 예. 이제 국민의힘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많이 맞지 않으니까 네. 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 행완이 활동할 예, 때도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고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뭐 정당 정치이고 예. 이런 고민에 좀 반듯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여야는 다르지만 서로 좀 대화가 됐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계엄 전후에 예. 김상훈이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 안에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아니죠. 예. 이건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가 저한테도 한탄을 하고 예. 하소연을 하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상의를 하길래 정말 이건 국민에 대한 총뿌리를 겨눈 거다.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맞습니다. 단죄해야 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그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싶어서 예. 서로 전화하고 어. 통화하고 따로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아하. 그런 고민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 그 어려운 예. 시기에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예. 서로 교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결위를 좀 주제로 해서 네. 이야기를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지역화폐법은 윤석열 당시 정부의 그 거부권으로 한 차례 좀 좌절이 됐던 이제 그런 예, 법안인데, 맞습니다. 예. 같은 내용을 이제 다시 추진을 하신 이유,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 핵심 효과라고 할까요? 예상되는 효과,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쉽게 지역 화폐가요. 그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예. 11만 원을 받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허. 12만 원을 받기도 하고 지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포인트가 들어오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10만 원 쓰면 만 원 또는 2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그렇죠. 소비자에게 이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비를 많이 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를 네. 마치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그냥 단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모두 삭감해 좀 버렸거든요. 선입견이 강했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지역화폐 하면 민주당 정책이라고 선입견이 강해서 예. 저는 이걸 완전히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아예 법을 통과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량. 네. 재량으로 정부가 했는데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화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면 그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아주 법령에 규정을 해가지고요. 이제 조금 더 지역화폐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력을 이번 법안 통과를 예. 통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이제 법안인데 네. 국민의힘은 이 지역화폐법이 전국 사랑 상품권으로 변질이 됐다면서 이제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반발, 아까 뭐 선입견도 얘기는 해주셨고 또 이런 반발에 거센 이유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에 재정 지원을 지금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좀 예.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를 예. 좀 부가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 KDI나요? 또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이 효과가 얼마나 많다는 건 이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결과는 다 나와 있고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아하. 근데 지역화폐 하면 이재명 표 정책, 민주당 표 정책 하니까 예. 그냥 반대부터 하려고 한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첫 번째 강한 이게 있고요. 예. 왜 지역화폐를 해야 되냐면 재정 여건이요. 대한민국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이 비율을 8대 2 정도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기재부와 행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율을 좀 지방 정부의 예산을 더 내리는 중앙 정부 예산을 줄이고 예. 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중앙 정부가 8, 지방 정부가 2 비슷하게 와버렸어요. 예. 그 전 정부 때는 7대 3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즉 재정 여력이 중앙 정부에 많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들면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만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8대 2에 육박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중앙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예. 되는 겁니다. 즉 그 지방의 재정 여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아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있는데 알면서도 지금 계속 하기 싫어하는 예. 그러니까 정쟁적으로 반대한다. 이게 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정부 예. 기관에서 이런 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예. 필요하면 좀 줄이든지 뭐 더 올리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예. 단칼에 예산을 다 삭제를 해버린 건 예. 그냥 민주당 표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크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 네네. 한번 좀 다른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방 예산 905억 삭감을 네. 이제 포퓰리즘이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불용 예산 정리일 뿐이다라고 좀 반박을 하셨어요. 요 네.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국힘 하는 거 보면 네.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국힘 주장은 905억 원의 국방 예산을 국방에 쓰지 않고 이재명 표 추경을 하면서 돈을 빼다 썼다 이겁니다. 아. 그런데 그 905억 원은요. 그 예. 순 거짓말인 게 거짓말이에요? 국방 예산으로 투입될 돈이 아니고요. 예.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찾아내신 그럼요. 건데.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낙찰을 했는데 이 계약했던 것보다 싸게 낙찰을 해서 돈이 남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들을 찾아낸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뭐 권총을 예. 그 구입하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27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근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차액이 136억 원이 남았어요, 돈. 그럼 계약을 잘 싸게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럼 136억 원 남은 건 뭐 합니까? 어. 추경으로 그 남은 돈을 옮긴 거죠. 아. 또 그 국힘에서 주장하는 게 그 군 간부 숙소를 하는데 네. 간부 숙소를 짓지 않고 그 돈을 뺏어 썼다. 이 나쁜 민주당 이렇게 예.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그게 풀리지 않아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쓸 수가 없는 예산. 당연하죠. 그걸 이렇게 가져오고 마치 뭐 군 통신력 군인들 통신 요금을 우리가 빼온 것처럼 예. 했는데 그건 안보품 지급하는 걸요 방첩사에서 지급하는 걸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을 모으고 모아서 쓸 수 없는 것들을 예. 추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905억 원이에요. 그게 905억 원인데 마치 그냥 국방 예산을 깎아서 야. 그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죠. 이건 이게 설명 이렇게 찬찬히 해주시면 금방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 국회 안에서 안 통하나 보죠. 조사를 안 한 거죠. 조사를 그러니까 액수만 보니까 네. 국방 예산 중에 어. 일로 빠졌네? 예. 라니까 막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자세히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공격 못 아니 하죠.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럼 조사를 좀 해서 그걸 좀 미리 좀 보내주시면 네.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안 자료가 달라져요? 나와요. 자료가 나와요. 자 다루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국방비 가맹 목록부터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럼 자기들이 안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네.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국방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안 안 보고 찾고 안 보는구나. 막 공격을 할 걸 찾다 예.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헛다리 짚은 거죠. 앞섰다. 네, 헛다리다. 그럼요. 그럼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겠네요. 지금은 못하죠. 이제 못하죠. 네, 저도 이야기하고 예. 계속 그 반론을 저희들이 제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재발론 또 하시면 이제 아무 말 못하죠. 이제 말을 못합니다. 요거 그래도 정리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네. 네. 하나 또 여쭤보면 최근 이제 7월 4일 얘긴데 그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만 자료를 보고 국민의힘한테는 자료도 안 준다. 이거 야당 무시다. 이거 네. 자료도 안 준다라면서 성질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요건 또 어떤 일입니까, 위원장님? 저 웃을 수밖에 없는 오늘 국방예산 많이 웃으시는. 국방예산하고 네. 똑같은 건데요. 네, 이 자료 문제. 자료는 이 단말기에 이 노트북 여기 노트북 있잖아요. 다 쓰죠 우리가. 열기만 하면은요. 그게 심사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요즘은 예. 이 종이를 본회의장도 그렇고 예. 이 종이를 안 씁니다.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원들은 예. 자석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예. 클릭 2번만 하면 심사 자료가 쭉 나옵니다. 쫙 들어가 있어요. 상세하게 드러나. 컴퓨터 안에. 예.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예. 컴퓨터에 실수를 안 올렸나? 혹시 빠뜨렸나? 사람이 빠뜨렸나? 하는 일이니까.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 이런 실수를 했지 속으로. 예. 당연히 저 주장을 하니까 안 올린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옆에 살짝 행정실장한테 실장님 자료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실장이 눈이 뻐긋뻐긋하면서 네 올렸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매일 그거 하시는 게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거죠. 사전에 다 점검하고 다 돼 있고. 우리 국회 직원들이 그걸 안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국회 생활하면서. 아니 아까 저거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이게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김성애 네. 의원이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 심사 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서 퇴장을 했대요. 퇴장까지. 이거 너무 세게 밟은 겁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답답한 게 자리마다 있는 노트북에 상세 보고라는 폴더가 있대요. 저거요. 상세 보고. 네. 지금 열어본 저거.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심사 들어가 보고서가 다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저거를 클릭을 안 해서 안 열어보면서 자료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장이 좀 힘드시겠어요, 진짜로. 이럴 때마다.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우체통은 열어보지도 않고 아. 편지가 안 왔다고 왜 편지 안 왔어? 먼저 우체국 편지 가서 안 왔잖아. 따지는 거예요. 우체국.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대표는 왜 편지 안 보냈냐고 막 우체국 가서 따지고 그런 꼴이죠. 편지는 와 있는 거거든요. 와 있는데. 예, 이미 자료는 다 들어와 있고 클릭만 하면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이것도 예. 아주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좀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제 오늘도 뭐 많은 에피소드 비슷하게 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차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예결이 와서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지자들이나 뭐 당에서는 그걸 좋게 봐서 아마 더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회의가 방해되고 또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이러면 네.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참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날 막 그 예산 독재한다고 하고 예. 나갈 때는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소위원회 할 때도요 막 들어와 가지고 예. 이 심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하루만 심사를 하려다가 야당의 요청이 있어서 네. 우리 민주당에서 인정을 해서 그럼 심사 시간 하루 더 줄게라고 해가지고 야당이 원하는 만큼 심사 기간도 확보를 해줬습니다. 예.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짭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하다가 나가버립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은 원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전략 그 자기들이 따놔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힘은 내부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이게 질서정연하지가 않고 예. 그리고 억지 주장이 아직도 판치고 있고 그럼 왜 그럴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면 국힘의 현재는 윤석열의 계엄 이유를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럼요. 이걸 아하. 정말 이건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예.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쇄신하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을 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예. 내부 다툼하고 여당에 대해서 방금 국방 예산 저희들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딱 뭐 조정훈 의원이 그런 주장들 있잖아요. 뭐 자료를 왜 안 올리냐 이런 억지 주장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거 외에는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게 없다. 네. 아. 그러니까 좀 자기들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예. 국힘이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대단히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 뭐 좀 잘하기 경쟁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네. 정리가 물론 지금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네. 우리가 정답을 얘기해 보자면 당 내부도 좀 수습하고 네. 치워낼 거 치워내고 그러면서 또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네. 네. 국민들 앞에 선택받기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당하게 경쟁을 하자. 그러니까요. 합리적이고 예. 우리 국민이 누가 봤을 때도 예. 납득할 만한 경쟁. 그렇죠. 그 경쟁은 때로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생산적인 다툼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좀 막무가내식 예. 내용이 없는 주장들 이런 그리고 어떤 이재명 정부의 흠집 내기가 만을 위한 공격 예.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뭐 바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네. 자, 그럼 이제 뭐 국민의힘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예결위에서 네. 숫자로 민생을 설계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음. 추경이나 이제 복지 예산을 다루실 때 예. 이런 민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게 또 우리 위원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예.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저희 둘째 아이도 이렇게 자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아니, 와이프도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국회에 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아이는 누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면 와이프가 또 그 아이를 무조건 오롯이 돌봐야 됩니다. 주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에게는 삶 자체가 너무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예. 국민들을 돌봐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들이 일치가 돼서 예. 그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을 국가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국가가. 예산을 예. 늘려서 숫자를 더 많은 우리 자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한테 수많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예. 희망을 보지 못하고
뭐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아이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하는 걸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예.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이제 이런 거죠.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어떤 희망을 드릴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그 예산 자체가 어떤 국민의 삶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 하나 예.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문제도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복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럼요. 복지도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사실 복지라는 게 어느 한 타겟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또 네. 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더 사실은 절실하게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잘 안 돼 왔잖아요. 그럼요. 그동안에는. 예, 예. 예. 그래서 그 좀 이런 부분들에 더 꼼꼼히 조사하고 예. 국민의 삶 속에서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좀 더 정부도 더 촘촘히 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예. 더 관심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치라는 게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예산이라고 하는 이 예결위를 맡고 계셔서 더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정치라는 게 우선순위를 짜는 일이고 이런 국가 공동체의 자원을 배분해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여기는 곳부터 이제 공적인 책임으로 하는 네. 일인데 네. 사실 정치 권력도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회적 강자들 네. 뭐 재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또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네. 그런 계층들과 정치 권력이 또 너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면 뭐 말로는 맨날 뭐 국민들 위하고 서민들 위하고 복지 얘기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또 길이 새가지고 항상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자원이 왜곡돼서 배분되는 문제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게 파헤쳐서 네. 물론 힘들지만 네. 기득권과 힘들지만 이런 역할을 좀 정치 권력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교대로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네. 그 당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자 감세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원이 줄어드는 거죠. 줄죠. 예. 그러면 그 줄어든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서민들 힘든 취약계층. 취약계층들을 예. 찾아서 배분할 돈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초부자 감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기업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진다. 어느 특정 회사 국가의 어떤 전략 산업을 바치고 예. 있는 회사가 어려워진다. 그럼 여기를 키워야 국가 산업적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기업이 확 부각이 전략 산업 관련된 건 그런 거 부각이 되는 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초부자 감세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체제로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 예.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원을 나눠야죠. 그렇죠. 자원을 배분해야죠. 자원을 배분해야죠. 예. 그게 민주당 정신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초부자 감세 정책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고 예. 그리고 그 세원을 일반 국민들, 소외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 정책을 다시 조사하고 저는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권력도 사실은 우리가 평등하게 다 한 표인데 네. 한 표씩 다 해서 우리가 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다 뽑잖아요. 네. 근데 그 한 표의 가치대로 행사는 하는데 막상 그 권력을 대의해서 쓸 때는 예. 이게 또 약간의 그 괴리 현상이 분명히 있어서 더 가진 자, 더 기득권이 있는 자, 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공적 예산까지도 더 많이 배분되는 이런 모습들을 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정치가 조금 예. 더 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네. 내일 또 프랑스 특사단으로 나가신다고. 네, 맞습니다. 내일인가요? 예. 그럼 좀 내일입니다. 특사단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디 프랑스로? 저는 프랑스로 갑니다. 예. 강금실 장관하고 예. 제 뒤에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천준 의원하고 천준 의원님 함께 같이. 가는데요. 예. 이번 이제 유럽
쪽이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주요국들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특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랑스 이제 강승일 장관하고 천춘호 의원하고 가면은 가서 우리 프랑스와의 관계를 더 아주 오래된 우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해야 된다는,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이 프랑스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우호 관계를 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단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많은 국가로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제 한병도 의원님은 프랑스로 내일 가신다, 이렇게 일정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요거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장에서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내란 특별법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이거 언제 통과되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언제쯤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이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내란과 단절하고 이런 것들은 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내에서도 뭐 검찰 개혁, 내란 단절하는 이런 건 우선 순위 입법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당에서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고. 내란은 이번에 확실히 단절을 하지 않으면 끝장을 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또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확실히 법을 통과시키고 완전히 단절을 해서 어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런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또 이거 속보가 하나 나와서 좀 한번 다뤄보면, 뭐 속보가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리얼미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게 지금 64.6%로 이제 5주째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56.2% 지지율 기록했는데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 발목 잡기, 발목 부러뜨리기 때문에 24.3%로 전주 대비 4.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로 나와 있고요. 응답률은 6.0%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여론조사도 좀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뭐 대통령 지지율. 딱 느낌이 오면 이제 정상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더 뜻깊은 게 뭐냐면 그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컨벤션 효과처럼 정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왔으면 그때 쭉 올라와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극대화됐다가 빠지는 수가 있는데 정권 창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께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경제도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재명 정부가 전하고 다르게 지금 국민들이 받으시는 느낌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추가 경정 예산뿐만이 아니고 속도감 있게, 그리고 뭐 정당 저도 깜짝 제가 정무 파트를 일했으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자마자 여야 비교섭 단체 여당 아주 그 정치가 이제 스킨십을 하시는 거죠. 거의 복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당도 다 만나고요. 비교섭 단체도 다 만나고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고 경제 모든 분야가, 그리고 외교도 지금 저희 특사단 가득히 윤석열 정부에 무너졌던 외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막 활동들을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느끼실 때 모든 분야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 좀 걱정도 되는 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막 이렇게 눈에도 막 피로감 이런 게 느껴지던데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국가를 정상화하기 예. 위해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뭐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라든지 네네. 또 코스피 또 굉장히 지금 화랑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신인규의 엄마 시대 가장 빠른 방송이거든요. 네. 빠르게 바르게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신인규의 엄마 시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저희가 설문조사를 오늘 실시했고요. 네. 오마이TV에서 예. 2,50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 중에서 1등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인데요. 신인규 진행자의 마력에 이끌려 함께합니다가 44%, 마력 44%. 압도적인 지지율인데요. 뭐 압도적 1등입니다. 지지율 40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예, 유튜브 첫 화면에서 클릭했네요. 22%. 라이브 알람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17%. 새벽 시사 방송은 엄마 시대뿐이라서 예, 저희가 틈새 노렸다 해서 15%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제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인규의 엄마 시대 국회 카페에 우리 예산 엄마 네.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오늘 뭐 인터뷰 소감 마무리 하시면서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말씀 주시죠.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느낀 건 정말 그 활력이 있고 분위기가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예. 다시 이제 초청해 주시고요. 예. 그 저희들 아마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많이 뭐 여러 분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 정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정상화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다시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됐구나.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예.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초청해 주세요. 아유, 우리 예산 엄마 지금까지 한병도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